자, 공문서 위조 변조죄입니다. 자, 위조 변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문서 때 모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되는 판례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조문 나와 있고요. 주체를 보게 되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공문서 위변조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보조 공무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조 동그라미. 그것이 밑에 꺽쇠 2번을 가게 되면 호적 개장 나와 있죠? 개장 동그라미. 자, 이 개장도 올라가 보시면 공무원의 결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밑줄 그시고 결제 없이 밑줄 그시고 그랬다면 공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올라가 보죠. 자, 호적 개장 갑은 정정사유가 없음에도 출생연도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고쳤다. 그쵸? 그랬을 때 그리고 비치했고요. 그랬을 때 공문서 위조죄 동행사죄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도 보조자인 공무원 나와 있죠? 보조자 동그라미. 이자가 위임 취지에 반해서 밑에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했다면 공문서 위조죄가 될 것이고요. 자, 위조죄 밑줄 그시고 그리고 밑에 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이 중간결제자 나와 있죠? 이자도 그 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라면 공동정범 되는 거고요. 교사라면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자, 요 판례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받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행위를 봅니다. 자, 위조 변조 나와 있고요. 자, 판례 보시게 되면 핵심 키워드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꺽쇠 1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 나와 있네요. 권한 세모 쳐볼게요. 자, 권한을 가진 자는 뭐를 못한다? 자, 위조를 못하고요. 변조를 못하고요. 자격모형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허위 작성이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서 이해 서명 날인하였다면 마지막에 성립은 진정할 것이며 하등 작성 명의를 모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요? 위조 변조 적용모형이 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꺽쇠 2번을 가보게 되면 자, 공무원 아닌 자가 했네요. 자,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랬습니다. 담당 공무원 세무 쳐볼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올라가 보시면 작성 권한을 가진 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끄집어내게 되면 위조 못하고 변조 못하고 자격 모형을 못한다. 그쵸? 그래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 자체가 위조가 안 되니까요. 자, 위조죄의 X 간접정범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 2번이 무지 많이 나왔죠. 이 2번 판례는 이 간접정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총론 시간에 간접정범 파트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왔지만 이 강론에서는 1번도 나옵니다. 그래서 1번도 좀 같이 봐두시면 돼요. 2번은 워낙 중요하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죠. 자, 공문서 변조죄는 자, 변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항상 행위 작성 당시를 놓고 판단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쵸?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을 작출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 따라서 나중에 사후에 동의를 받았다든지 추인을 받았다든지 하더라도 이미 기수가 됐기 때문에 빠꾸 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여전히 기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사후동의란 말 나오는데 사후동의와 추인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요. 이퀄 이렇게 하시고 자, 그 사례가 밑에 2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피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평정서를 작성권자의 동의 없이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을이 그 지시에 따라서 진정 성립된 근무평정서를 수정했다면 여기서 진정 성립이죠. 진정 성립된
근무 평정서를 수정했다면 수정 동그라미. 이때 equal 기수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곧바로 기수가 변조제 기수가 됩니다. 그 다음 가로 열고 위 피고인이 을에게 작성 명의자들로부터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가로 닫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올라가 보시면 사후동의입니다. 사후동의. 그렇죠? 사후동의를 받아 놓으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후적인 생략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수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 됐나요?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OX 파일에 가볼게요. 자, 타인 주민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진을 갖다 붙였죠. 사진 동그라미. 사진을 떼어내고 사진을 갖다 붙였다. 무슨 말이죠? 동일성을 상실시킨 것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중요 부분 오늘 상실시킨,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조죄가 됩니다. 변조죄가 아니고 위조죄입니다. 변조하면 틀리다 했어요.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사진 떼어다 붙였죠? 라고 했을 때 위조가 됩니다. 자, 다음 유효기간이 경과했죠? 경과했습니다. 경과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유효기간과 작성일자를 정정했죠. 정정했습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로 바꾼 게죠. 사람으로 치면 죽은 것을 산 것으로 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을 상실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조죄가 됩니다. 자, 다음. 자, 군청 직원의 도축장 검사원에게 이 도축장 검사원에게는 반출증 작성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도축장 검사원은 권한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검사원이 도축 신청과 실수요자 확인증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였다면 위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아닙니다. 자, CF 하시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려면 이 검사원에게 반출증 작성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야 돼요. 위임되어 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겠지만 이 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였다면 그때는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됐고. 그래서 위조가 되는 판례를 좀 색깔 칠해 볼게요. 사진 떼었다 붙인 거.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경과했는데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글자나 숫자를 바꾸게 되면 위조가 됩니다. 자, 밑에 건 됐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직접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내렸다는 말은 동의나 승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설명하게 하였다는 것은 권한 있는 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권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서 애당초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쉽죠. 위조죄나 변조죄가 되려면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것을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다면 위조 변조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됐고 여기는 여기다 세 붙일게요. 자, 변조 판례 봅니다. 자, 가철했다. 변조죠. 추가 기재했다. 변조입니다. 여기도 권한이 없어진 다음에 그 기재 내용을 변경했죠. 글자를 바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권한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여기 권한 없는 자 나와 있고요. 진정 성립 나와 있고요. 중복되게 하였다면 빨간색으로 변조가 됩니다. 자, 다음 공무원이 작성한 것과 개인이 작성한 것이 한 개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즉, 한 개의 문서에 공무원 작성 플러스 개인 작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뭐를 바꿨나요?
요 개인 작성을 바꾼 거예요. 바꿨을 때 변조가 됩니다. 그쵸? 즉, 두 개 중에 하나를 바꿨다는 거죠. 진정 성립된 문서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바꾼 것은 변조입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자, 임으로란 말은 권한 없이 그런 말이죠. 바꿔치기 하였다. 변조입니다. 자, 피고인들이 자동차 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했다. 임의로라는 말은 권한 없다는 말이고 비고란이라는 것은 진정 성립된 것에 대해서 글자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변조가 됩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는데요. 쭉 보시고 열람 일시 부분 이랬죠. 여기 일시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를 떴다고 했습니다. 이 일시는 날짜잖아요.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땡땡 변조가 되죠. 위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근데 여기도 나와 있네요. 중간에 보면 여기도 일시 동그라미 치시고 삭제했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요 수정 테이프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요 수정 테이프라고 하는 부분이 요 수정 테이프라는 것 때문에 밑에 보면 일반인이 보았을 때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판례는 여기서 이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된 부분이 일반인이 봤을 때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갖췄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여기를 보면 풀칠했다. 볼펜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조잡한 거잖아요. 조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더라도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객체 탈락이라서 변조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 판례는 수정 테이프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도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판례는 공문서 변조죄가 된다고 봤다. 그래서 이 판례 별표 치시고 일시 부분입니다. 일시는 뭐다? 동일성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조다. 자, 그리고 이 판례도 출제가 됐는데요. 자, 보조공무원이죠. 이미 결제를 받아 완성됐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진정성립이죠. 진정하게 성립된 겁니다. 자,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내용을 바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관한 없이 그런 말이죠. 자, 내용을 변경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진정 성립이라서 위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조가 될 뿐이다. 이런 판례죠. 자, 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허위 작성된 공문이 있기 때문에 진정 성립이 아니죠. 그래서 변조죄의 객체가 처음부터 되지를 않는 겁니다. 건이라는 부분, 그쪽 우리 공문서에 보면 건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문서인데 여기에 이제 건의 제목이 무슨 건의 사항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뭐에 대한 건의하는 부분. 그리고 쭉 내용이 1번부터 나와 있을 것이고 2번 나와 있을 것이고 3번 나와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건의라는 부분을 가리고 1번만을 복사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변조죄가 되지를 않는다. 라고 봤고,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점선을 그었다는 거죠. 임의로 그음 전선은 여기 임의로 그음 전선은 도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 내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점선을 그은 것은 점선을 그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선계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공도와 변조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4번은 우리 맨 앞에서 봤죠. 자, 인감증명서 나왔네요. 사용 용도란 나왔죠. 이것은 사문서라 그랬습니다. 인감은 공문서고요. 복합문서라고 했잖아요. 이 기재를 고쳐 쓴 부분은 공문서 변조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 이 부분은 사문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문서고요. 그 다음 이 5번하고 6번은 뭐냐면 풀로 약간 칠해버렸다. 그리고 볼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잡했다는 거죠. 조잡하기 때문에 오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나와 있네. 조잡하기 때문에 오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했어요. 여기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된 부분은 좀 다른 겁니다. 여기 일치 색깔 칠하시고 여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색깔 칠할게요. 수정 테이프로 복사된 부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풀로 붙인 거 볼펜 사용한 부분은 조잡하기 때문에 오신 가능성이 없어서 제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주관적 요건, 목적법 나와 있고요.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라 하는 것은 자, 목적 나와 있는데 이 목적에는 자, 마지막 줄에 변조 전의 그 문서의 본래 용도에 사용할 목적에 한정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조 전에 그 문서의 본래 용도에 사용할 목적도 되고 그리고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할 목적은 1번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다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것은 법원 행정고시에 나온 기출인데 최근에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정된다 하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자, 작용모형을 가봅니다. 설명 다 드렸고 개념적인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죠. 여기 작용모형에 따른 사문서 작성체와 똑같다. 다만 자격뿐만 아니라 이 명의까지 모용하게 되면 위조가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갑은 17시경 같은 날짜로 1구청장에서 2구청장으로 전보가 되었다는 내용의 인사 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통보받으면 이때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민법에서 도달주의라 그래요. 도달주의. 이게 원칙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서 통보받는 순간 이 인사 발령이 바로 통보받았다는 것은 바로 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대한 기한용지 결재란을 설명하였다. 다시 한번 전화로 통보받았단 말은 즉시 효력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1구청장에서 2구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2구청장이 되는 거야. 1구청장은 지금부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고 제2구청장이 지금부터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서 요 판례 봅니다. 자, 갑구청장이 1구청장으로 전보됐다는 말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권한이 있었다가 1구청장에서 갑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있었던 자가 이 전화로 통보받는 순간 권한이 없어진 거야. 1구청장 권한이. 자,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갑구청장이 아닌데 갑구청장 권한에다가 지금 사인 서명했잖아요. 그렇죠? 갑구청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구청장 건축허가서에 지금 결제한 겁니다. 서명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여전히 내 이름으로 했다는 거야. 그 말은 여기에다가 자신 이름으로 자기 명의를 쓴 겁니다. 자기 명의인데 자격을 사칭한 거죠. 타인 자격을 사칭한 거예요. 그쵸? 라고 했을 때 본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도달주의, 도달해야 효력 발생한다는 말이 도달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2구청장 권한만 있을 뿐이지 1구청장은 권한이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판례. 자, 공문서 위조죄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작용모형 나와 있는데 작용모형은 권한 없는 자가
그죠? 자격을 사칭해놨어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 2번도 잘 나와요. 자, 식당의 주부식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담당 공무원은 과장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맞는데 과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 요구서의 과장 결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쓴 거야. 그쵸?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과장이 아닌데, 즉 과장이 아닌 자가 지금 과장 결재란에 자기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과장을 사칭한 거죠. 그래서 자격 모형이 되는 겁니다.